네, 대표 유형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접 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를 보시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수표 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 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뭐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판례를 정확하게 보시면은요. 뭐 내용들은 있지만 이게 이제 수표 발행인이 허위 신고를 하는 거예요. 허위 신고. 원래 이제 누가 있냐면은 발행인이 있고 수표를 발행을 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 기간이 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급 의무가 있는 건데 이걸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짓말로 신고를 합니다. 거짓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근데 요 신고 제가 분실해 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정지를 시켜 버리는 거죠. 거래 정지를 시키게 되면 그 거래 정지를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냐? 발행인이란 말이에요. 발행인. 그래서 이게 발행인이 자기가 신고를 하고 자기가 거래 지급 중지 또는 뭐 지급을 이제 안 하는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은 발행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냐면 발행인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의차용인이라고 나와 있죠. 명의차용인. 이 명의차용인이 그 발행인을 이용해 가지고 뭘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간접 정범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좀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는 거냐면 이거 자체는 발행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따로 뭐가 간접 그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명의차용인은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상법을 배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 처분과 관련돼 가지고 허위 신고, 이제 부정 수표와 관련돼 가지고 허위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발행인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게 안 나옵니다. 형법의 문제라기보다도 상법의 문제, 이쪽 관련된 문제죠.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이 사람만으로 한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형법의 규정에서 총칙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굳이 더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발행인만 하는 거고 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될 수 있다 날려버리시고요. 간접 정범을 통한 위조 문서 행사 범행에 있어서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위조 문서 행사죄는 뭐 문서 행사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그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위조된 거라고 하는 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뭐 상식적으로 보면 아닌 거죠. 다 공문서에 작성 권한이 있는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 이거 뭐 보조인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조인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간접 정범이 된다. 보조인이 아니면 간접 정범이 안 되는 거죠. 일반인의 경우에는 간접 정범이 안 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보조하는 사람 잘 체크하시고요. 아이고, 네. 기본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좌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없으면은 안 됩니다.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뭐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내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책을 사서 막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경찰학 하세요. 경찰학 암기하세요. 요런 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허위 보증서 작성죄라는 게 있대요. 이제 그러니까 허위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증인이 이제 하는 건데 이 보증하려고 하는 요 사람을 꼬셔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간접 정범 형태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요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증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잘 꼬셔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 간접정범이 뭐예요?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잖아요. 그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증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뭔가 이제 따먹는 거죠. 요거 가능하다. 하나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서 요건 이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요 내용을 꼭 보실 필요는 없지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보증을 해주면 내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서 장난치는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 틀렸고요. 알리시고. 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간접정범에 의해서 행하여질 수 있는 거냐. 명예훼손죄라든가 허위유포 업무방해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구를 이용하는 거죠? 네, 기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허위사실 쭉 흘려놓고 어떻게 하죠? 기자들이 막 떠들어준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떠들어주면은 이 기자가 떠드는 것 때문에 또 정치인들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기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도 못하면서 기자들이 떠드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사실을 살짝 흘려놓고 그럼 그 사람은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죄가 되는 거냐? 당연히 되죠. 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가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범으로 처벌할 수 없느냐. 자,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원래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게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고 범행을 저지르는 증범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이 사람이 간접정범이 돼야 되는데 간접정범이 안 돼버려요. 간접정범도 안 되고 직접 실행도 안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증범으로 처벌될 수 없는 거냐? 뭐가 있죠? 마치 안 될 것 같지만 손 안 되지만 실행 안 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거. 공모, 공동, 정범.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공동, 정범. 공모만 했잖아요. 실행 안 했잖아요. 그래도 공모, 공동. 뭘로? 정범으로. 정범으로 처벌한다. 처벌할 수 없다. 날리시고. 4. 자,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 간접정범 되겠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 될 것까지는 아니죠. 좋게 이야기하면 상대방 속여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라바 있었고요. 앞에서 가나 있었네요. 가나라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4개인가요? 가나라바. 네,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